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에밀리는 날카로운 눈매와 세련된 옷차림의 28살 변호사였다. 그녀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재미교포 3세로 똑 부러지고 독립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남편 톰은 엘라베마 시골 출신의 30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선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톰은 다소 소심하고 우유부단했지만 에밀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둘은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아름다웠다. 에밀리의 부모님인 데이빗과 수잔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데이빗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수잔은 온화하고 자상한 여성이었다. 두 분은 뉴욕에서 톰과 에밀리 집 근처에 살았기에 종종 부부를 만나러 왔다. 반면 톰의 가족은 엘라베마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톰의 어머니 패트리샤는 억척스럽고 드센 성격에 사치가 심했고 항상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다. 톰의 여동생 사라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벌써 세 아이의 엄마였지만 철없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녀는 SNS에 중독된 듯 하루 종일 겉모습에만 치중하며 허황된 삶을 좇았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톰은 엘라베마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다며 힘들어했다. 에밀리는 톰을 위해 시댁 식구들을 뉴욕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톰은 기뻐했지만 에밀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패트리샤와 사라는 새 아이를 데리고 뉴욕에 도착했다. 그들은 에밀리의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패트리샤는 아파트가 좁다. 가구가 촌스럽다. 전망이 안 좋다며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다. 사라는 아이들을 방치한 채 셀카를 찍고 SNS에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은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장난을 쳤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톰, 네. 아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좁은 아파트에서 지내라는 거니? 이게 어디 사람 살 곳이야? 패트리샤가 쏘아붙였다. 엄마, 여긴 뉴욕 중심가라 집값이 비싸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톰은 난처한 듯 변명했다. 돈도 많이 버는 변호사라면서 겨우 이런 데서 살아? 사라는 비웃듯이 말했다. 에밀리는 불쾌했지만 톰을 생각해 참았다. 그녀는 가족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다. 하지만 패트리샤와 사라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에밀리는 자신의 신용카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당황한 그녀는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카드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사라는 새 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 언니, 이거 어때? 신상인데 너무 예쁘지? 에밀리는 사라의 가방을 보고 직감적으로 자신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음을 느꼈다. 사라, 혹시 내 신용카드 봤어? 에밀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아니, 못 봤는데? 언니,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사라는 뻔뻔하게 잡아댔다.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톰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에밀리의 눈물과 호소에 결국 어머니와 동생을 추궁했다. 패트리샤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에밀리의 카드로 쇼핑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 내가 썼다. 넌 돈도 잘 벌면서 그깟 카드값 하나 못 내주니?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에밀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님, 이건 범죄예요. 당장 제 카드로 구입한 물건들 다 내놓으세요. 패트리샤는 마지못해 물건들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사라는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에밀리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언니는 너무 예민해.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지. 돈 좀 있는 척하더니 결국 이런 인간이었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에밀리의 부모님인 데이빗과 수잔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엉망이 된 집안과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경악했다. 데이빗은 톰의 가족에게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딸에게 예의를 지켜주세요. 하지만 패트리샤는 오히려 데이빗에게 당신 딸이나 잘 가르치라며 소리를 질렀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톰에게 말했다. 톰,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 가족들은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어. 톰은 괴로웠다. 한쪽은 자신의 가족이고 한쪽은 사랑하는 아내였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레드벨벳 케이크를 발견하고 기뻐했다. 톰이 자신을 위해 사온 것이었다.
에밀리는 고마운 마음에 케이크를 한 조각 크게 베어 물었다. 그런데 이상한 맛이 났다.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구토를 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톰은 깜짝 놀라 에밀리에게 달려갔. 에밀리, 왜 그래? 정신 차려봐. 에밀리는 간신히 말했. 케이크. 이상해. 쓴맛이 나. 톰은 케이크를 한 입 먹어보았다. 그리고 그 역시 쓴맛을 느꼈. 이건 독이야. 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에밀리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에밀리는 위세척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톰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다음 날 의사가 톰에게 말했. 다행히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량의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환자를 해치려 한 것 같습니다. 톰은 큰 충격을 받았다. 누가 에밀리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일까? 그때 경찰이 톰에게 다가왔. 당신 가족들을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사라 씨가 어제 아침 부엌에서 케이크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톰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동생이 에밀리를 해치려 했다니. 사라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에밀리에게 앙심을 품고 어머니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패트리샤는 사라에게 저 여자가 우릴 무시하잖아. 혼 좀 내줘야 해 라며 범행을 부추겼다. 에밀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톰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에밀리에게 용서를 구했다. 에밀리,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내 가족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에밀리는 톰을 용서했지만 더 이상 그 가족과는 함께할 수 없었. 톰,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당신 가족들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톰은 에밀리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엄마, 사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들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패트리샤와 사라는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톰은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와 동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패트리샤와 사라는 새 아이를 데리고 엘라베마로 돌아갔다. 톰은 에밀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 에밀리,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가자. 여기서 당신 가족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고 이 집에는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 에밀리는 톰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뉴욕 근교의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갔다. 톰은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에밀리는 안정을 되찾은 후 다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극복해 나갔다. 에밀리의 부모님은 그들을 자주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와 톰은 다시 행복을 되찾았다. 그들은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 톰은 여전히 엘라베마의 가족들을 그리워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잊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톰은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사라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사라는 SNS에서 명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톰은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의 동생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에밀리에게 사라의 소식을 전했. 에밀리, 사라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대. 에밀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 안타깝지만 놀랍지는 않아. 그녀는 항상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까. 톰은 에밀리의 손을 잡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에밀리는 톰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에밀리는 성공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톰은 재택근무를 하며 육아에 전념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법정에 서기 위해 집을 나섰다. 톰은 아이들과 함께 에밀리를 배웅했. 에밀리, 오늘도 화이팅. 당신도 아이들 잘 부탁해. 에밀리는 톰과 아이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햇살이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내 삶이야. 비록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난 지금 행복해.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 그녀의 앞날은 밝았고 그녀는 그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에밀리와 톰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았고 톰과 에밀리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에밀리는 공원에서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 에밀리,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넌 여전히 멋지네.
너야말로 변함없이 아름다워. 결혼하고 더 좋아진 것 같아. 고마워. 너도 결혼 소식 들었어. 축하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옛 직장 동료는 에밀리에게 새로운 로펌 자리를 제안했다. 에밀리, 너 정도 실력이면 우리 로펌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야.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에밀리는 솔깃했지만 톰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망설였다.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풀타임 근무는 어려울 것 같아. 아쉽네. 그래도 혹시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옛 직장 동료와 헤어진 후 에밀리는 톰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톰, 나 오늘 옛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새로운 로펌 자리를 제안받았어.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많대. 톰은 에밀리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당신 생각은 에밀리는 톰의 의견이 궁금했다. 당신이 하고 싶다면 난 찬성이야. 당신 꿈을 응원하고 싶어. 톰은 에밀리가 다시 변호사로 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내가 풀타임으로 일하면 당신 혼자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 텐데. 에밀리는 아이들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재택근무를 하니까 시간 조절은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도움을 청할 수 있고. 톰은 에밀리를 안심시켰다. 정말 고마워, 톰. 당신은 내 최고의 남편이야. 에밀리는 톰에게 감동했다. 당신도 내 최고의 아내야. 에밀리. 톰과 에밀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에밀리는 새로운 로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으로 금세 인정을 받았다. 톰은 약속대로 아이들을 돌보며 에밀리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에밀리의 부모님도 자주 찾아와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에밀리는 바쁜 와중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주말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휴가 때는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에밀리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고 톰은 육아와 병행하여 성공적인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와 톰은 와인을 마시며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톰, 우리 정말 먼 길을 왔지? 에밀리가 말했다. 그러게,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톰이 대답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여전히 엘라베마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나도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톰과 에밀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그 별들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톰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톰, 나 임신했어. 톰은 깜짝 놀라 에밀리를 껴안았다. 정말이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 진짜야. 우리 또 아이가 생겼어. 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에밀리,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내게 최고의 선물만 주는 것 같아. 당신도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 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부모가 될 준비를 시작했다. 에밀리는 일을 하면서도 태교에 힘썼고 톰은 에밀리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9개월 후 에밀리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톰과 에밀리는 딸에게 소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소피아가 태어나면서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다. 아이들은 소피아를 예뻐했고 톰과 에밀리는 소피아를 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에밀리는 톰에게 말했다. 톰, 우리 소피아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자. 내 뿌리를 잊지 않도록. 톰은 에밀리의 의견에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 에밀리는 소피아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고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톰도 에밀리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아이로 자랐다. 어느덧 소피아는 5살 생일을 맞이했다. 에밀리와 톰은 소피아를 위해 작은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파티에는 에밀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의 친구들이 초대되었다. 소피아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파티가 끝난 후 에밀리는 톰에게 말했다. 톰, 오늘 정말 행복했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해. 나도 감사해, 에밀리.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톰과 에밀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미래는 밝았고
그들은 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소피아는 어느덧 10살이 되었다. 그녀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고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에밀리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한국 이름을 안 써? 에밀리는 소피아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엄마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사람들이 내 한국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이야. 그래도 엄마는 한국인이잖아. 한국 이름도 써야지. 소피아의 말에 에밀리는 뭔가 깨달은 듯했다. 그러네. 내 말이 맞아. 엄마도 이제부터 한국 이름을 써야겠다. 에밀리는 자신의 한국 이름인 은영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에밀리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역사와 문학을 공부했고 한국 음식을 배우기도 했다. 톰도 에밀리와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어느 날 에밀리는 톰에게 말했다. 톰, 우리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아이들에게도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 톰은 에밀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 에밀리와 톰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서울, 부산, 제주도 등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아이들은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갔다. 특히 톰은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푹 빠졌다. 그는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톰은 에밀리에게 말했다. 에밀리, 한국 여행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나중에 또 가자. 나도 그래. 아이들도 한국을 좋아해서 다행이야. 에밀리와 톰은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고 한국과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에밀리와 톰은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모든 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덕분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톰은 에밀리에게 말했다. 에밀리,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도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어느 날 톰은 에밀리에게 젊은 시절 엘라베마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에밀리, 내가 어렸을 때 엘라베마에는 아름다운 강이 있었어. 여름이면 친구들과 그 강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지. 그때가 그립네. 에밀리는 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고향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톰, 우리 엘라베마에 가보는 건 어때? 당신 고향도 볼 겸 당신이 말한 그 강에도 가보고 싶어. 톰은 에밀리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정말이야? 당신이 엘라베마에 가고 싶다고? 당신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 그리고 그 강도 직접 보고 싶어. 톰은 에밀리의 말에 감동했다. 고마워, 에밀리.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엘라베마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은 톰의 부모님이 살던 오래된 농가를 찾아갔다. 농가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톰은 농가를 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겼다. 에밀리, 여기서 내가 자랐어. 저기 보이는 나무에서 그네도 타고 놀았지. 에밀리는 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았다. 두 사람은 톰이 말했던 강을 찾아갔다. 강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다. 톰,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 여기서 수영을 했다니. 부러워. 지금이라도 해볼래? 톰이 장난스럽게 말했. 좋아. 에밀리는 옷을 입은 채로 강물에 뛰어들었다. 톰도 에밀리를 따라 강물에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 에밀리, 사랑해. 나도 사랑해, 톰. 두 사람은 강물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 강물처럼 깊고 푸르렀다. 엘라베마에서 돌아온 후 에밀리는 톰에게 말했다. 톰, 당신 고향에 가보길 잘한 것 같아. 당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 나도 그래, 에밀리. 당신과 함께여서 더 좋았어. 두 사람은 엘라베마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어느덧 노년이 된 에밀리와 톰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톰,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겐 축복이었어. 나도 그래, 에밀리.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로즈,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좋은 쪽으로. 다 너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야. 네가 스스로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나는 그냥 네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그래도 네가 없었다면 나는 그 길을 찾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제이콥. 정말 고마워. 로즈는 제이콥의 손을 꼭 잡았다. 제이콥은 그런 로즈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야말로 고마워, 로즈.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줘서. 기쁨? 너를 만나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기쁨이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제이콥, 로즈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제이콥의 품에 안겼다. 제이콥은 그런 로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사랑해, 로즈. 제이콥이 로즈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제이콥. 로즈도 제이콥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그날 이후 로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술과 쇼핑을 끊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제이콥과 함께 자원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로즈,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필립은 로즈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 오빠랑 올리비아 덕분이야. 그리고 제이콥도. 제이콥, 그 친구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잖아. 그러게, 제이콥은 나에게 있어. 은인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쁜 사랑 하길 바라. 고마워, 오빠. 우리 꼭 행복하게 잘 살게. 그래, 그럴 거라고 믿어. 필립은 로즈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다. 어머니도 내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올리비아가 거들었. 그러게, 어머니도 이제 마음 놓으실 수 있겠지. 필립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셔? 로즈가 조심스럽게 물었. 잘 지내셔. 네,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시름 놓으셨지. 나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지.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그래, 그럴게. 어머니도 네가 이렇게 달라진 거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나 조만간 어머니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리려고.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래, 그게 좋겠다. 어머니도 내 진심을 아시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오빠랑 올리비아한테도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지.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가족이잖아. 필립은 로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자. 올리비아도 로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자. 나 이제 정말 잘 살게. 오빠랑 올리비아 그리고 제이콥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그래, 로즈. 넌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필립과 올리비아는 로즈를 꼭 껴안으며 격려했다. 그렇게 로즈는 제이콥과 필립 그리고 올리비아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제이콥이라는 한 남자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 그는 로즈에게 있어 단순한 연인 이상의 존재였. 그는 그녀의 삶을 구원해준 천사였고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제이콥, 당신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로즈는 어느 날 저녁 제이콥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무슨 그런 과분한 말씀을. 오히려 너를 만난 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너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 제이콥은 로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내자. 그래, 그러자. 우리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해, 로즈. 나도 사랑해, 제이콥.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입맞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할 것처럼 보였다.